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7시 반 아침 생방송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으라차차 했었는데요. 우리 국민TV와 또 청취자들께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피곤하긴 하지만 아침부터 힘차게 재미있게 뜻깊게 좋은 방송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온갖 통신 이슈의 최고 전문가인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단통법, 단말기 폭리, 기본요금 폐지 뭐 이렇게 아주 실속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벌써 막 1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 체질이 아닌데 이렇게 댓글 날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여전히 너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심경과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억울한 분들 이야기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열심히 재밌게 뜻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제가 목소리가 엄청 톤이 높은데 아침에 소리 지르려고 하니 좀 쑥스럽네요. 자, 이해관 대표님 막 벌써부터 20분이 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통신공공성 포럼 우리 이해관 대표님 그 전에 KT 공익제보자 해고자로도 유명하신데 네, 인사 한번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통신공공성 포럼 대표를 맡고 있고 예전엔 KT 세노조 위원장을 했었고 지금은 뭐 KT의 그 가짜 국제전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폭로한 이후 해고된 이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러니까 통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통신 3사의 만행과 폭리를 용기 있게 우리 국민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정말 엄청난 폭리와 담합과 만행이 있거든요. 행포가 있고. 근데 우리 KT 세노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제주도 7대 경관 뭐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사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건데 일부 밝혀지게 됐고요. 그 국제전화라고 사기친 겁니다. 뉴스세븐 언더스 재단한테.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속았잖아요. 그걸 폭로하셨다가 지금 부당 발령, 부당해고 2번의 징계를 당하셨고 그 둘 다가 다 참여연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당 조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공익제보자 2번이 두 분 다 징계로 이어졌고 그것을 2번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징계로 결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이시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다음 주에도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그 초청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도대체 왜 한국 기업들은 도대체 이렇게 부패 구조나 비리 구조가 뭐 맨 처음에 IMF 사태 때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이랬는데도 뭐 도대체 뭐 전혀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외국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 같은 데야말로 진짜 기업 내 내부 고발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사례를 한번 들려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팔자에도 없는 외국인을 상대로 이 와. 사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독일 상공회의소.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기업들은 여전히 뭐 그 내부 고발, 양심적 내부 공익 제보 이런 거를 네. 배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뭐 뒤로 페이백 이런 거는 할지언정 절대로 공식적으로 뭐 지원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거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불법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해도 전혀 걸리지 않는다. 아무도 내부 고발 안 한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줄기차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그러면 뭐 우리 한국에 와 계신 뭐 벤츠 파는 분들 뭐 보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영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그렇겠죠. 하면서 상공회의소도 하고 네.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네. 야 재밌네요. 근데 이제 KT하고는 영영 멀어지시겠네요. 가서 또 독일까지 가서 KT의 문제점을 독일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하는 건데 네. 독일어 좀 하세요. 뭐 저는 한국말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옛날에 80년대 초반 학교 다니실 때 뭐 일본어로 온전 번역도 하시고 그랬잖아. 마르크스 뭐 레닌. 그냥 뭐 책을 조금 봤던 거죠. 뭐. 예. 일본어 책들이 한자가 많아가지고 뭐 혁명투쟁 만세 막 이런 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모순 막 이런 거 착취 이런 건 다 한자로 나와 있어요. 일본 책들에. 일본이 한자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충 번역을 했는데 뭐 독일어도 우리 카를 마르크스 선생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조직하라, 선동하라, 학습하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르바이트엔 뭐 예. 아직 뭐 있지 않았나요? 스튜디오렌 학습하라.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아침으로 처음 옮겼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시는군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으라차차 국민TV 조합원님들 특히 그러시네요.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들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44분부터 10분 정도 그 유명한 이철이의 퇴근길에 가서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TV에서 아주 을들의 이야기를 을들이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해줬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번에 이제 매주 금요일 1시간인데 그럼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더 가서 교통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매주 목요일 아침에는 그 YTN 신윤우 교수가 하는 출발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YTN에서 그걸 또 보장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온갖 문제를 한 20분 동안. 그래서 우리 국민TV에서 화상 도박장 문제 지난주 했었잖아요. 영산 화상 도박. 지난주였죠. 지난주. 하고, 어저께 YTN에서는,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박장 문제로 이현욱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 국민TV의 내용하고 이렇게 선순환되면서 많이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방송 체질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억울하고 뺏긴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오늘 아침도 우리 이동통일 3사의 담합과 폭리와 행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관 대표님. 그리고 이해관 대표님 환영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신 분이에요. 정말 KT의 온갖 모순과 비리를 공익제보하셨고 이석재 전 회장을 참여연대하고 함께 고발해서 결국 지금 법정에 세우신 분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혹독하게 KT에서 배신자로 찍히고 지금은 해고자로 백수로 지내시는데 이분이 백수로 지낼 분이 아니죠. 통신 공공성 포럼이라고 하는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싱크탱크형 NGO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자, 통신 3사가 지금 최고로 잘못하고 있는 건 뭐일까요? 요금 폭리겠죠? 예, 요금 폭리죠. 그럼 뭐 두말할 나위도 그 없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담합이라든지 폭리호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우리 국민 모두가 통신 요금이 이제 비싸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건 모든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 지난 10여 년간 가장 가계 지출에서 늘어난 게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입니다. 예. 뭐 주거비야 뭐 이제 그 뭐 1인 가구가 늘어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교육비는 뭐 사교육이 늘어서 그렇다 치고 네. 이 통신비는 진짜 알토란같이 요금 자체가 계속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돼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나 교육은 뭐 예를 들면 사교육 안 받는다 이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주거는 더 나쁜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치고 통신은 지금 갈아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갈아타도 똑같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화가 있는 대로 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어떻게 하면 절약되고 싸게 해준다 해가지고 이 통신사 저 통신사 왔다 갔다 뭐 해보니 결국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 차제의 통신비 구조를 바꾸든가 뭐 법을 바꾸든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요금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국민의 요구고 지금 통신 3사가 네.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외면하고 계속 이 비싼 통신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구조가 수십 년째 통신 3사. 예전에 통신 5사였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네, 다 망해갖고. 신세기 통신하고 한솔 네. TCS. 그렇죠. 추후에 016, 추후에 017. 017, 018이죠. 017, 018. 네. 이분들은 생존을 못해갖고 KT하고 SKT 합병당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5개사라도 6개사라도 유지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독과점이나 폭리는 좀 덜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애당초로 얘기하면 90년대 초반까지는 완전 독점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KT의 전신이고 KT가 유선전화를 독점하고 네. 그다음 이동통신은 한국 이동통신 통신 주식회사라고 KT의 자회사였죠. 이것도 공기업이죠. 네, 공기업이었죠. 그리고 이걸 SKT가 특혜부라 받았죠. 노태우 정권 때. 네, 그랬죠. 그래갖고 반납했다 다시 이제 또 하는 뭐 이런 그때 뭐 생쇼가 특혜 있었죠. 무슨 비리가 막 네. 불거지고 그러니까 난리 노태우 나면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사돈기업이었잖아요. SK그룹이. 예. 그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한다는 것이 기사로 나왔는데 아직 이혼은 안 하셨대요. 네, 그분들한테 주니까 뭐 이제 굉장히 여론이 나빴죠. 그래서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고 뭐 잘 나가던 시절에 이거 안 된다 이래갖고 SK가 반납한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받은 뭐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던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SK가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문민정부 때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통신사에 뿌리는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통신이라고 데이터 통신 주식회사라고 데이콤이라고 그랬던 거죠. 데이콤. 예. 그게 이제 흘러 들어가서 LGU 플러스가 된 건데 예. 결국 통신사들은 90년대 초반까지는 다 국영기업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국영기업이었고 이것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쪼개졌는데 왜 인수합병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냐면 통신업이라는 게 이제 장치산업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가입자 조금 갖고 있다고 나는 뭐 서울에서만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국에 다 망을 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주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익이 많이 남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집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이래서 이제 5개로 출발했던 게 3개로 줄어든 건데 그러면 이제 경쟁이 활성화됐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요금 인하 경쟁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3개가 됐고 지금 이제 아쉬울 게 없고 5대 3대 2라는 지금 이제 10년째 불변에 SK텔레콤이 50, KT가 30, 그다음에 LGU 플러스가 20%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이게 전혀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치열하게 고객 유치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담합적 관계입니다. 똑같잖아요. 예,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뭐 한쪽에서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바로 베껴갖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옮겨 다녀봐야 그때 잠깐 반짝 뭐 뒤로 이렇게 이제 뭐 뒷돈을 좀 받는 재미를 잠깐 반짝 볼 수 있어도 요금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혀 뭐 시장의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 요금 11,000원, 문자 메시지 20원, 음성 통화 요금 1초당 1.8원. 원래 이것도 10초당 18원 받았는데 저희가 계속 데모해가지고 왜 11초만 있는데 20초 요금을 받냐 하니까 초당 과금제로 1초당 1.8원. 데이터 요금 사용량도 똑같고 정액 요금제도 똑같습니다. 34, 44, 54로 시작하고 LTE 요금제도 5262로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부분 54나 625금지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초고액의 단말기
단말기 폭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받고 장기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서 그러면서 통신비가 폭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그렇죠. 대표님? 네. 그러고 보면 이 통신사의 이 고도의 상술, 사기, 기만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예.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통신 공공성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 그 공공성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공공성, 보편성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죠. 아파 죽겠는데 예를 들면 전화요금 때문에 뭐 그 소방서에 전화를 못 한다든가 불이 났는데 또 통화가 막혀갖고 돈을 못 내갖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그 공공성의 취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다 사라졌고 통신은 대기업의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재벌 대기업에 장악돼서 SK, LG, KT라는 우리나라 10대 재벌 열 손가락에 꼽는 굴지라는 뜻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등부터는 굴지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손가락 못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손가락 이내에 있을 때만 여러분 굴지라고 쓰십시오. 오늘 뭐 응원해주신 분들이 으라차차는 을들의 불쌍한 이야기도 많지만 정보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식도 굴지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굴지의 대기업, 굴지의 인사 그럴 때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우만 뽑아주십시오. 예.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이해관 대표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첫 금요일 생방송이니까, 우리 공릉동 아줌마님, 나 혼자라도님, 민초뜨랑님, 오늘과 내일님, 수국님, 문광님, 로니님, 구포나루님, 예. 특히, 구포나루님께서 법을 수호 지켜야 하는 곳에서부터 내부 고발자가 디스당하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씁쓸하다. 그러니까 우리 로니님께서 말 못하게 입막음하는 거다. 그래야 아무 말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공익제보자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핍박받고 쫓겨나면 누가 공익제보를 했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또는 참여연대 찾아오는 많은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걸 제보했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때문에 제보 폭로 직전에 포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세요. 네. 물론 참여연대를 접촉했다는 걸 알고 회사에서 돈을 쓰는 경우, 술을 쓰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은 주변 사람들 상의한 끝에 그냥 저 접겠습니다라고 연락 받은 바가 정말 제가 몇 번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꼭 알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조현아 사태는 그 용기 있는 사무장님이 굴하지 않고 저희한테 전화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저 사무장님 만났습니다. 정말 미남이시고 훈남이시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거기서 일하는 누구도 사무장, 승무원 누구도 다시는 대한항공 족벌 일가에게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일념으로 자기가 제보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그리고 대부분 그게 대부분이 아니라 100% 팩트로 입증이 됐고요. 공익제보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것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민초뜨랑님께서 기본요금제 폐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기사 검색해보시면 여러분, 참여연대 또 안진걸, 그 다음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의원, 또 통신공공성 포럼 등이 기본요금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대표님 기본요금 이거 뭐하러 받는 겁니까? 11,000원씩. 이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소비자들께서 네. 이제 기본 요금이 없는 것 아니냐. 나는 예. 뭐 55,000원 요금제를 쓰니까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11,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예. 그 기본 요금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정액요금제는 여러분 기본요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네. 난 안 내고 난 정액요금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11,000원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기만요금입니다. 기만요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약간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예, 아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통신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싹 속이는 이런 건데 예. 일단 기본 요금이 있다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본 요금의 애당초 취지는 유선 전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유선 전화는 내가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이나 특정 공간에 전화기를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화국에 있는 옛날 이름으로 전화국이죠. 전화국에 있는 장비와 내 사무실에 있는 전화가 유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선은 나만 쓰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전화선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얼마 이상은
그냥 다달이 내는 이런 기본요금제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까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분들은 기억조차 없거나 그때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전화 적체국이었습니다. 네. 전화를 놓으려면은 뭐 길게는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신청하고. 유선전화. 그렇죠. 예, 네. 전화 있으면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진거리 엄마 와서 전화 받으시오. 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게 그게 실제였죠. 아니,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막 뛰어서 전화 받고 와야 돼! 막 하면서 가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전화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화 요금이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에 비추어 갖고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전화 길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아요. 예, 뭐 함부로 전화 길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업 네. 같은 데서도 전화 많이 쓰면은 막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투자비는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적체를 해소하려면은 전국을 다 케이블망으로 깔아야 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화요금이 비싸니까 잘 안 쓰고 이러니까 기본 설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예. 기본 요금이라는 거를 이제 뒀던 겁니다. 무조건 쓰든 안 쓰든 전화를 설치하면 얼마는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지금 무선은 원리 자체가 달라요. 내가 가입했다고 내 전화기 사갖고 60만 꽂으면 되지 뭐 무슨 전화국에서 나와갖고 설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나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무선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받을 아무런 기술적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투자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동통신에도 기본 요금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알다시피 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예. 망 개선만 하면 됩니다. 더 뭐 이제 예를 들면 3G에서 LTE 이렇게 한 것처럼 망 고도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망 깔 때와 투자비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죠. 예.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기본 요금을 징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제 우상호 의원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도 강조를 했던 건데 비싸기 때문에 깎아달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기본 요금은 통신 요금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하하는 운동은 인하하는 운동대로 하는 것이고 제값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 요금은 청구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예. 당장 폐지돼야 된다. 이거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불법 부당한 요금이다. 이것은 사기다. 그리고 이제 통신 3사가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도 뭐 망을 까는데 돈이 엄청 들었다.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된 돈이 엄청 드니까 기본요금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SK텔레콤이나 가입할 때 가입비를 아주 오래전에는 100만 원 가까이 낸 적도 있었고 중간 때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5만 원, 7만 원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입비가 사실은 그런 초기 투자 비용에 상당히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유선 전화는 자기 집까지 독점적으로 선이 오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배타적 사용료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저명료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계속 선로가 깔렸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냐. 도로하고 철도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것처럼. 그런데 통신은 기지국만 하나 설치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설치 비용도 조금, 유선보다는 덜 들었을 거고, 독점이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유지보수할 게 없잖아요. 기지국만 그렇죠. 조금만 관리 잘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기지국이 뭐 SK텔레콤이 전국에 11,000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던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여기 민초드랑님께서 백색 전화라고 하는 전문 용어. 네. 전문 용어. 예. 백색 전화가 뭐였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 전화인 거죠. 그래서 예. 그 번호를 남한테 팔 수가 있었죠. 내가. 예. 뭐, 그거 굉장히 이제 고가였죠. 옛날 돈으로도 막 100만 원 넘어가고. 유선전화다, 유선전화. 예, 그렇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요. 적체니까. 그러니까 전화국에 신청해서 받는 전화는 3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이제 급하면 백색 전화를 사야 되는 거죠. 남들한테. 그래서, 참 이게 추억 같은 얘기인데 전화국 앞에 가면 전화 상해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 전화를 사고 팔고 이렇게 부동산처럼
전화를 사고 팔게 이렇게 중개해주는 전화상에. 네, 전화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요. 기본요금 폐지 법안 발의한 우상호 의원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통신 3사가 기본적으로 언론을 광고로 장악하고 여론을 조종하기 때문에 통신 재벌 3사에 맞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 보면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딱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판 붙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하게 부당한 요금이라는 게 정말 통신 서비스를 아는 분들, 우리 이해관 선생님 말고 KT 계열사 사장까지 하신 분도 한번 참여연대 오셔가지고 그건 정말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받을 이유가 없다. 군대에서 무전병 하셨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보면 군대에서도 그렇게 전화선이 깔려있는 거하고 무선통신인데 무선통신은 돈이 하나도 안 된다. 실제로. 무선통신은 무선통신기기 충전 비용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충전 비용만 일부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전기세로 내잖아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뭐 음성 통화료, 뭐 문자 통화료 뭐 이런 거 내고 있으니까 정액요금제로 기본요금 폐지. 여러분 얼마나 기본요금 폐지하면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냐면요. 자, 집집마다 4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달에 11,000원씩을 지금 내고 계시니까 4인으로 하면 44,000원, 1년으로 하면 50만 원이 넘습니다. 50만 원. 맞죠? 50만 원? 네, 맞습니다. 예, 50만 원. 우리가 지금 그 1년에 50만 원, 뭐 그런 비용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딱하게 사십니까? 세상에 10원, 20원 할인해 주는데 그런 데도 찾아다니시고 포인트 그거 해 주는데 찾아다니시고 쿠폰 모아가지고 커피 한 잔 10번에 한 잔 무료로 어떻게든 드시려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거 한 200원, 300원 도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게 네. 1년에 5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쓰는 겁니다. 지금 예. 뭐 왔다 갔다 통신사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놓고 지금 휴대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그러니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이제 들고 다니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뭐 한 60년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정말 열받는 일이죠. 엄청난 돈이죠. 예. 아니 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정액요금제를 전부 다 네.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 한 다음에 다 국가 요금제로 가입시켜놔가지고 조금 다 정액요금제. 그래갖고 제가 성공회대 학생들 이해관 대표님 만나시면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돈 없는 학생들이 다 어쨌든 물론 이제 최신폰을 왜 골랐느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다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죠. 정액요금제를.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쓴다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 우리 사도야님께서 데이터 무한대라고 하면서도 정한 용량 넘으면 속도 저한다. 네. 이게 무한대 아닌 거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이렇게 네. 사기를 쳐요, 통신3사가. 그렇죠. 그래도 거짓말해도 이거 제재하는 데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그 얘기가 예. 나왔는데 기자회견장에서도 이게 진짜 뭐 참여연대도 응원하고 우상호 의원한테도 응원을 많이 국민들이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 수익이 통신 3사 합하면 이제 7조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본요금을 폐지한다 이러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11,000원 세이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진짜 소박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1년에 7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태세를 갖고 이걸 저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예. 상상이 가시죠? 나는 11,000원 아끼는 거지만 통신사는 7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이제 총력 로비를 할 거고 그런 거에 맞서 갖고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이 발의한 기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발의한 분들한테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럼 통신 3사 망한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벌써 이제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죠. 망하기는 아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통신 3사들이 한번 제 얘기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월드컵 경기다, 올림픽 경기다, 뉴스다,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에 광고는 전부 다 통신 3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 3사들은 한마디로 불합리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기본요금이라는 진짜 받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요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광고, 뭐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예. 저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공기업 때부터 KT를 다녔으니까요. 민영화되고 가장 두드러진 게 광고 선전비의 증가랑 예. 다음에
대관팀이라 그래서 이 대관팀이 뭐 하냐면 이게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나 지금의 미래창조부, 국회 이런 데서 어떻게 법 만드느냐, 어떻게 규정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팀이라고 해서 어슬렁어슬렁 국회 같은 데 다니면서 예.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뭐 로비하는 거죠. 뭐 예, 이런 게 제일 크게 발달합니다. 민영화이요. 예. 국회 가면 통신 3사 관계자들 수십 명씩 때려 다녀요. 네, 맞습니다. 저를 보면 딱 피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딱 걸렸어. 그리고 저한테. 이분들은 또 대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나 예. 이런 분들이죠. 예, 정치 건달 비슷하게 하시다가 통신 3사로 영입되는 이런 분들이시죠. 예. 예. 그 비이님께서 기본소득이 되겠는데요. 기본 요금을 없애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4,000원이 되니까 예, 뭐 그런 취지일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없애기는 행동을 하면 어찌해야 될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곧 포털다음 아고라의 기본요금 페이지 청원도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상우원 홈페이지든 그 다음에 저기 인터넷 포털에 기사들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지금 벌써 통신사한테 장난치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통신 3사가 마케팅에 쏟아붓는 분만 물론 일부 신규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뭐 그래서 국민들이 이익이 되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기준으로 8조 원이 넘고 뭐 9조 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일부 신규 가입자를 빼오는데 9조 원 가까이를 쓰면서 그 정말 7조 원 6조에서 7조쯤밖에 안 되니 이제 6조에서 7조쯤밖에 안 되는 안 그러는데 6조에서 7조 때 나는 기본요금은 꼬박꼬박 이렇게 따박따박 뺏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모든 가입자를 희생시켜서 일부 신규 가입자에게 일부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방송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방송국에 돈을 헌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관 대표님께서 민영화 후에 요금이 내리질 않고 외국 주주들이 배당만 엄청 늘려서 외국 주주들 배를 불리고 그다음에 마케팅비가 대폭 늘어났다 이러냐 근데 공공적인 통제가 안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 공공적으로 통제가 된다면 제일 먼저 요금부터 인하를 해야겠죠. 5,800만 가입자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5,800만을 그럼 방리담회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왜 인수합병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장 예. 정확하게 작동하는 게 통신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났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요금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 예. 예를 들면 3G에서 4G로 넘어갔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요금을 비싸게 받는데 네.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당 그 전송 비용이 이제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물론 망을 새로 그 투자하는 데 대한 설비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서비스 값이 내려가야 정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자동차 중고값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요금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고가 단말기가 출시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은 예. 그 고가 단말기를 구매할 수가 없죠.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이런 단말기가 뭐 있으니까요. 지금 이번에 삼성 갤럭시 S6 엣지 네. 64기가 네. 105만 원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근데 뉴욕이나 미국에서는 2년 약정만 하면 200달러, 네. 20만 원에 판매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 재벌 대기업들은 국민들을 봉으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저께 또 들고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들고 아침부터 죄송한데 골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굉장한 분노를 가져야 예.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 사용료 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결국 내가 좋은 단말기 가지려면은 뭐 3년 약정이건 2년 약정이건 통신사에 코 깨고 할 수 없어. 그냥 이 비싼 요금제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고 예. 정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갖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부터 2년간이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뭐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금 통신비가 그나마 찔끔찔끔이라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참에 진짜 딴 건 몰라도 통신사 편들어 준다. 딴 거는 뭐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신비 문제는 딱
통신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편들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들을 잘 벌어요.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대선, 총선 이렇게 이제 연이어 있는 이때 다른 건 몰라도 통신사 편들어주는 정치인들 자꾸만 뭐 무슨 국가경제발전 어쩌고 국가경제발전이죠. 통신요금 확 내려가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유통시키고 이런 사람이 더 발전합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이 지금 고가의 통신요금은 국가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재벌들 배불리기에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뭐 핑계를 대면서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를 문제다. 요금 인하 요구가 포퓰리즘이다. 이런 정치인들부터 퇴출시키는 것.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 주거, 의료, 통신이 4대,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이 5대 공공 분야라고 하는데, 교육, 주거, 의료하고 교통은, 일정하게 사회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 늘리기 어려운 면도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는 계속 공공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겠지만, 다만 통신은 너무나 다행인 게, 국민 세금 한 푼 안 들어가고, 물론 옛날에 우리 국민 세금 많이 내놨기도 했지만, 바로 이 재벌들에게 탐욕만 규제해도, 통제해도, 반값 통신비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 인하 저는 더 중요하다. 민초ጥ랑님께서 폰값도 세계 최고로 비쌈. 맞습니다. 우상우 의원, 문병우 의원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문병우 의원이 어제 자료를 냈죠. 스마트폰도 피처폰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몇 년째. 맞습니다. 소울님, 국민들 핏바람먹고 사는 기업들 맞습니다. 특히 어떻게 된 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건설, 그 다음에 통신, 휴대폰 제조사, 전자, 영화관, 심지어 영화관, 이런데 전부 다 재벌 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유.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구조들. 속초 시민님께서 체감적으로 국민의 지갑을 지켜줄 첫 번째 법안인 것 같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문재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공릉동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참여 대원이시죠? 부당한 요금이고 말고요. 소급에서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맞습니다. 소급까지 주장하겠습니다. 그동안 뺏긴 거 돌려받아야 됩니다. 부당하게 뺏긴 거. 그 다음에 나 혼자라도님께서 공정위 감사는 뭐하고 공정위 감사는 맨날 통신사 편들어 줍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방통위 미래부 통신 마피아란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통피아.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예, 대표님 아침부터 또 열변을 토해 주셔가지고 자, 또 이 통신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통신사의 장난 이전에 이제 예. 통피아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통피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MBC PD 수첩에서도 아주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놀랬는데, 심지어 이제 MBC PD 수첩팀이랑 제가 통신사 전직 임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갖고, 예. 이제 촬영할 때 내내 같이 이제 입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통피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제 진짜 국민들이 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 PD 수첩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한번 찾아서들 보십시오. PD 수첩 진짜 잘 나왔죠. 예.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고 다음에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그래서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던 통신사는 똑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할 때 이윤이 훨씬 많겠죠. 비용이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니까. 그러니까 가입자를 많이 못 모은 한솔 PCS나 신세기 이동통신은 결국 인수합병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독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에서 규제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 하나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제일 센 데가 다 먹게 돼 있고 그러면 예. 독점적 이윤을 계속 추구하게 될 거니까 국가에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 규제를 하는 게 이제 방통이나 이제 미래창조부인데 그 PD 수첩에 이제 전직 KT 전직 임원께서 하신 얘기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공무원들 왜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데 유학을 간단 말입니다. 예. 또 혼자 안 가고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 가족 데리고 가서 애들은 남겨놓고 자기만 돌아온다 이겁니다. 예. 그럼 애들 교육비 들어야죠. 생활비 들어야죠. 이거 다 통신사들이 챙겨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될 규제당국과 규제를 받아야 될 피규제 기관 간의 유착
이런 것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게 이 업계다라는 게 그분의 증언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이 진짜 이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걸게해야 된다고까지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통신사는 딸랑 3개입니다. 딸랑 3개요. 가입자는 전 국민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요금 없앤다. 그래야 국민 한 사람이 한 달에 11,000원, 뭐 1년이래야 10몇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통신 3사는 7조 원이 날아가요. 이 불균형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들은 죽기 살기로 로비하게 되어 있고 진짜 뭐 정치인, 규제기관, 뭐 입법기관 다 그냥 쥐고 흔들려고 듭니다. 돈도 많고 많이 벌었고 반면에 국민들은 여름받지만 아유 저희가 참여연대랑 여러 차례 소비자 피해 소송 같은 걸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국민들이 열받아갖고 그때는 씩씩거리지만 소송해봐야 직급 받는 게 10만 원, 20만 원인데 10만 원, 20만 원 받으려고 요즘에 통신사들이 무조건 대법원까지 다 끝까지 갑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10만 원, 20만 원, 3, 4년 걸려갖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완전히 맺히고 맺힌 사람들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통신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의 우리 세계 최고의 통신요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면에서 국민들이 좀 화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희망연대 노조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투쟁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개인정보 그 부실 보관, 유출 뭐 이런 거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영업 직접 하던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통신 우리 온 국민을 호갱을 만들어 떼돈을 벌면서 그렇죠. 그걸로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그렇죠. 불법 보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서명을 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그런 개인정보 불법 행위를 그런데 하고.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동시에 사실 여태껏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그 서명 안 받아오면 이제 차감 이게 받아야 될 돈에서 깐다니까 이분들이 사실 이제 고객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 되는 건 대리점에서 막 서명까지 가짜로 한 거죠. 이런 정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형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서명을 도용한 건데 이런 일을 한두 명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수백 명에 대해서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면 진짜 통신사들이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건 우리 하도급에서 한 일이지 우린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기관들이 정말 일벌백계로 다스렸다. 그럼 과연 통신사들이 저렇게 할까? 그리고 계속 기만적인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같은 거 그것도 그분들이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하도급 구조화에서 얼마 이상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이렇게 이제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이분들은 뭐 호갱이라서 호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리점 이런 데 가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맞나 보구나. 아이고 단말일 내가 저렴하게 사나 보구나. 그러려면 아이고 고가요금제 가입해야 되고 아이고 2년 약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 가입해야 된다면 하고 나면 통신비 막 한 달에 이제 10만 원 안팎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1인당. 그리고 속은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다 약정되어 있어갖고 열받아갖고 해지하겠다 그러면 위약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몇십만 원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방피하라는 말, 통피하라는 말이 이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규제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갑니다. 대표적인 기본요금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밝혀진 것처럼 여태껏 통신사들이 지금도 요금 인가제입니다. SK텔레콤 인가제인데 인가 신청한 게 단 한 번도 반려되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0몇 번을 했는데 전부 다 오케이를 해줬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요금 인상을 동안을 갖고 왔는데 다 오케이 해줬다는 거죠. 이것들이 정부입니까? 통신사 앞제비입니까? 그럼요. 이게 정말 이 대목에서 심각한 겁니다. 이러니까 통피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기본요금 같은 아무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55,000원 요금제가 나왔다, 출시됐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왜 기본 요금을 왜 받니? 한마디만 물어라도 받다면, 예. 예,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갖고 뭐 요금이 비싸갖고 우리 방통위도 노력을 하고 있다. 미창부도 요금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국민이 믿습니까?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이제 통피아 얘기로 정리를 하면 통피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 예, 통신사들의 뒤를 봐줄 걸로 의심되는 정치인, 뭐 예를 들면 통신 요금이 내려가면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쩐다 저쩐다. 통신사들의 투자력이 떨어진다. 요 말한 놈들은 무조건 낙선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통신사 앞잡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너무 비싼 편이 아니라 요금을 통신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인데 세상의 자본주의에서 많이 써주면 고맙다. 그래서 박리담회 하겠다. 우리도 예를 들면 식당 자주 가주면 너 너무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식료품비 많이 들겠다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자주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러면 10번 올 때 한 번은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정반대로 어제도 제가 낮에 KBS 라디오 연결됐는데 저보다 먼저 말하는 한 교수님이 통화요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요. 전부 맨날 스마트폰만 끼고 살아서 문제라는 식인데 물론 일부 문화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너무 스마트폰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건데 그렇게 많이 써서 비싸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그런 논리는 처음 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영화 많이 봐서 문제다 이런 거잖아요. 영화관 사장들이 갑자기 당신들 영화 너무 많이 본다. 그래놓고 왜 팝콘 비싸다고 그러냐, 영화 비싸다고 그러냐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것도 이제 똑같은 논리인데 원가는 내려가게 되죠. 아, 그럼요. 예. 예, 원가가 내려가야죠. 왜냐하면은 예. 많이 쓴다고 해갖고 지금 이제 한국에 망이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란 말이죠. 뭐, 예. 예. 그리고 이거 계속 망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망의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런 거 통계를 공개 안 하니까 알 예. 수가 없는데 예. 망 수익률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미국같이 땅덩이 큰 나라랑 인구가 드문드문 있는 데랑 우리나라랑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망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기업에 유리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만 그 이득을 가질 게 아니라 당연히 요금을 내린다든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은 통화 요금은 뭐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무관하게 요금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왔다라는 예. 점에서 이건 뭐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은 또 기만적인 게 5사 요금제, 6.2 요금제 그러면 54,000원, 62,000원 받는지 아는데 사실은 부가 서비스가 있으면 더 받아가고 네, 부가세를 또 별도로 표시하잖아요. 모든 지금 우리 상품하고 영역에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고 요금을 고지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도 그렇게 했다가 실제 계산을 보면 막 10,000원이나 이렇게 더 나와 있으니까 시민들이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부가세 포함해서 했는데 5사 요금제도 정확히는 59,400원이겠죠. 그렇죠. 네. 59,400원인 거죠. 네. 그럼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네. 벌써 6만 원 요금 5사 요금제가 6만 원 요금제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6.2 요금제는 7만 원 그렇죠. 요금제인 거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데 민초ጥ랑님께서 통신사 앞자 명단 앞으로 다음 선거 심판합시다. 이거 PD수첩이 입순했다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아마 이래서 정치인들이 딴 건 몰라도 낙선운동, 네. 이런 거는 철저히 막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사실은 미방위 회의나 이런 데서 통신사 편들어준 일관되게 통신사 편들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 미방위가 예. 주간 상임입니다. 소관 상임. 이런 분들 진짜 명단을 진짜 어떻게 보면 총선 같은 거 앞두고 확 한번 진짜 예. 까보고 싶은데 이러면 또 이제 무슨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낙선 운동은 합법인데 예. 서명 운동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명단을 안 해주거나 이제 예. 이것만 금지되어 있고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예. 거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정말 한마디로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통신 3사와 그걸 비호하는 통피아들이 예. 이렇게 약탈해가는 구조다. 예. 이게 진짜 완전 약탈 구조입니다. 제가 다른 재벌은 잘하고 통신 재벌들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예. 사실 조선업이라든가 예컨대 이게 수출을 하는 데라면
뭐 이익을 많이 내갖고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런 뭐 긍정성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거는 100% 내수 산업이란 말입니다. 예. 이 통신사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더 냉혹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산업진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업, 자동차업 이런 거 산업진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통신업은 산업진흥 못지않게 규제, 그다음에 불필요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런 게 있어야 네. 되는데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는 순간 전 국민이 사실 통신사 3사한테 돈을 빨리는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면에서 통피아 문제는 내년 총선이고 어디고 뭐 참여연대랑 네. 통신공공성 포럼이랑 해서라도 나쁜 얘기 많이 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하는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단말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분리공시제. 네. 제조사들이 내는 지원금이 얼마인가를 투명히 알려주는 이게 무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씨가 반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하고. 근데 미방 회의 때도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로 계속 네. 삼성전자 걱정을 네. 그렇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미래부, 방통위,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 걱정을 안 하고 삼성전자 걱정에 잠을 못 자요. 통신 3사가 망할까봐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기본요금 6조 원에서 7조 원 그거 없어져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매출이 32조나 돼요. 통신 3사 매출이. 거기서 6조, 7조쯤 빠지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일부 줄어들겠죠. 대신 자기들 또 마케팅비도 줄이고 또 자구책도 쓸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안경유님께서 외국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왜? 아무튼 단말기 제일 비싸죠. OECD 국가에서 가계 지출 통신비 비중 7%로 제일 비싸죠. 외국은 2만 원대 정액 요금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있고 아까 미국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갤럭시 S6, S5와 S4를 갖고 가면 보상 판매를 해서 심지어 1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저렴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우리만 아주 비싸게 지금 이런 정말 호갱이 된 대단구님께서 국내 소비자를 마루타로 호구로 여기는 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네시스 미국보다 한국에서 2천만 원인가 비싸게 팔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크레용님께서 어제 문재인 대표님 국회연설에서 통신비 문제 지적하셨는데 예 반가웠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1야당이 교육비 주급비 의료비 통신비 문제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뜨뜨미지근하다는 거죠. 가끔 언급하고 많은 정도로는 안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감동을 못 받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1야당이 문재인 대표님 더 신경 써주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표님. 우리 8시 몇 분에 끝내야 됩니까? 김효진 PD님. 한 7분 정도에? 26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첫 생방송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헤매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니, 제가 아침 일찍 나오는 게 금요일 날 힘들긴 하지만, 계속 한번, 불타는 목요일 날 술 먹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약속을 포기하고, 우리 청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계속 한번 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예,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내년 총선, 이때쯤 기본요금을 없애자라는 이런 진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통신비 인하 문제, 기본요금 폐지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통신공공성 포럼, KT 세노조, 참여연대처럼 통신재벌 3사하고 맞짱 뜨고 있는 끈질기게 투쟁하는데 후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우상호원, 문병호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칭찬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 금요일날 처음으로 생방송에서 저도 어리둥절한데 어째 금요일날로 왔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근데 목요일 오후 4시에서 금요일 아침 7시 반으로 우리 조합원들과 국민TV의 배려와 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생방송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